자,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자축 영상을 찍고요. 지금 바로 찍었습니다. 영상 컨텐츠. 저는 이제 이렇게 한가한 시점, 지금이 오후 한 3시 반인데요. 저희 체육관에 이때는 사람이 안 계세요. 그래서 한가한 시점에 많이 영상 촬영을 합니다. 뭐 아침에 비어 있을 때도 있고, 점심 때 비어 있을 때도 있는데, 이런 한가한 시점에서 조용하게 이 백색 소음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을 하면 뭐 사실 카메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제 음성이 잘 들리기도 해서 이 시간에 많이 촬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지금 요 사이에 계속 크로스핏 관련된 뉴스들을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 이제 크로스핏 체육관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크로스핏 자체가 우리 이 정식 지부들과의 어떤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핏이 스포츠로서 어떤 발전을 해 나가는 거에 대한 한계,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크로스핏과 관련된 대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를 하는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설정하고 또 바꾸게 되고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다가 제가 작년 말에 뭘 찾아냈냐면 인터내셔널 펑셔널 피트니스 페더레이션이라는 걸 찾았어요. 뭐냐면 이게 세계 펑셔널 피트니스 기능적인 체력 협회 뭐 이런 타이틀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대회를 주최를 하죠. 대회를 주최. 근데 단순하게 그냥 대회를 주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장이 예전 크로스핏 게임즈 선수였어요. 게임즈 선수였는데 이분이 주축이 돼가지고 크로스핏이 브랜드이다 보니까 운동 방법론으로 스포츠 오브 피트니스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잖아요. 크로스핏 본사에서. 그래서 크로스핏 오픈, 리저널, 게임즈 이런 포맷을 만들고 게임즈에 나가는 것 자체가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한테 영광이고, 크로스핏 하는 사람 모두가 애슬릿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준 게 크로스핏 HQ의 어떤 역할이었어요. 일반인들인데 선수, 이런 뭔가 애슬릿이라고 하는 문구가 박힌 그런 선수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크로스핏 자체가 여러 가지 대회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 게, 어차피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똑같이 하지만 체육관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워크아웃을 하고 코치님이 가동 범위나 기준을 얘기를 해주지만 정확하게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옆에서 관찰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셜한 것보다는 언오피셜하게 레코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대회 같은 경우는 옆에서 저지가 보고 저지가 정확하게 내 동작을 관찰을 해주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오피셜하게 본인의 피트니스, 퍼포먼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수행 능력, 본인의 수행 능력, 해당하는 운동 과제에 대한 수행 능력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는 것들로 하죠.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게 이제 대회죠. 이 대회인데 크로스핏은 브랜드이다 보니까 어떤 관문이 있었냐면, 크로스핏 같은 운동이 올림픽을 가는 부분을 상상을 혹시 해보셨나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올림픽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운동선수로서 뭐 약간 워너비의 어떤 그런 무대잖아요. 그냥 올림픽 애슬릿 뭐 아예 다르죠.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크로스핏은 올림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크로스핏이라는 이름으로는. 왜냐하면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올림픽에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디서나 좀 접근하게 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구성하는 단체가 비영리 단체여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로스핏은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한 사람이 소유하잖아요. 지금 문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렉 그레스먼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절대 올림픽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전 게임즈 애슬릿이 인터내셔널 펑셔널 피트니스 페더레이션이라는 단체를 한 3, 4년 전에 창설을 했고요. 이게 이제 올림픽에 나가려면 전 세계적인 지부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부들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제 모집을 하고 있던 찰나였죠. 저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작년 게임즈가 나오고 게임즈에서 어떤 게임즈가 이제 포맷이 바뀌었잖아요. 약간 올림픽 포맷처럼 막 전 세계에서 올 수 있는 내셔널 챔피언 그런 제도를 만들고, 오픈 크로스핏 이제 이 게임즈를 가기 위한 어떤 오픈이라는 온라인 대회가 있는데, 오픈의 상위 뭐 20명 정도는 자동으로 진출이 되지만 각 지역에 있는 생셔널 대회, 크로스핏 인증 대회에서 우승자도 나갈 수 있고, 거기 플러스
각 나라별 오픈 챔피언, 내셔널 챔피언들이 모두 크로스핏 게임즈에 나갈 수 있다. 이런 포맷으로 바꿨어요. 이건 뭐냐면 약간 올림픽처럼 뭔가 크로스핏 게임즈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HQ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국가별로 퍼레이드 같은 것도 했어요. 예전에 뭐 게임즈 가면 퍼레이드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국기만 옆에다 붙여주지. 그리고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은 한국 국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제가 2015년에 크로스핏 게임즈 보러 갔을 때 제가 그때 센티널에서 이제 그 일할 때인데 에릭 하모디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2014년이군요. 예. 에릭 하모디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그 센티널을 대표해서 아시아 리전을 우승을 하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선수인데 국기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붙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실수해서 북한 인공기를 붙여놔가지고 너무 어이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좀 솔직히 방송사고인데 좀 약간 웃기면서도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 대한민국을 이 북한 인민공화국 국기를 붙여놓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튼 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래서 절대 이제 그런 포맷이 아니었는데 작년부터 그런 포맷으로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한 남자 여자 선수 한 명이 내셔널 챔피언이 돼서 게임즈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포맷이 올림픽 포맷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IF3, 그러니까 International Functional Fitness Federation 줄여서 IF3라고 할게요. IF3에서 이제 뭔가 그 기사 같은 걸 냈는데 Stop, forget about the medicine, go to the Olympic. 약간 이런 되게 자극적인 문구로 이렇게 뭔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메디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forget about the medicine. 메디슨은 크로스핏 게임즈의 그 경기가 치러지는 곳이었어요. 위스콘신 주에 메디슨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메디슨 잊어버려라. 우리 올림픽으로 가자. go to the Olympic. 그러니까 이 문구가 뭔가 되게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IF3가 이미 창설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월드 챔피언십을 하고 있고 그 월드 챔피언십을 한 곳에 이제 크로스핏 선수가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한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크로스피터들도 여기에 이제 관심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구나.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알려진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크로스핏 선수들도 여기에 관심을 좀 갖고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인식을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팔로잉 한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지부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에 작년 한 10월 아닌가? 아무튼 작년 말쯤에 중국도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가입을 일단 해야 되겠다. 뭐 올림픽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죠. 가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IF3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컨택을 하게 됩니다. 컨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비영리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별로 어떤 이제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 작업. 근데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메일링을 해야 되고 뭐 제가 뭐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의사 전달이랑 그쪽에서 얘기하는 어느 것들은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메일로 소통을 했고 제가 이제 부산에 대한 기능성 트레이닝 협회라는 그 협회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사업자를 비영리로 하나 또 파도 되겠지만은 이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약간 피트니스 이런 펑셔널한 체력을 키우는 피트니스를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거를 일궈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분하고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분이 이제 기존에 사업자가 있으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출해서 우리 이제 그 페이지 그분이 또 운영하셨던 페이지가 있어요. 그 페이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코리아 펑셔널 피트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를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이거를 연결해서 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부산에 계신 우리 이제 김진호 관장님이 동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대한민국의 코리아 펑셔널 피트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체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2월, 3월 정도에 정식으로 이제 승인을 받았죠. IF3로부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크로스핏이 커뮤니티 상에서 문제가 되는 게 지부 등록되어 있냐 비지부 등록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컴플렉이 되게 많습니다. 막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저도 뭐 어느 정도 순간까지는 비정식 지부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뭐 대회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의 변화도 생겼고요. 결국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해결을 못한 사람은 크로스핏 HQ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꾸 제가 뭐 HQ를 막 비난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크로스핏 그 커뮤니티 울타리 바깥쪽에 있으면서 비난하고 이러면 뭐 저 뭐야 그냥 일부러 저 욕하고 크로스핏이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크로스핏 커뮤니티 울타리 안에서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 견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식 지부냐 비정식 지부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슈 자체는 이미 한번 뭐 제 다 전 컨텐츠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결국은 크로스핏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정식 지부냐 아니냐를 떠나서 정식 지부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크로스핏 안 하시는 분이고 그 사람들은 뭐 야매 하시는 분들인가요? 야매 크로스핏 하시는 분이에요? 정식 지부가 아닌 곳에서 크로스핏을 하는 회원님들은 다 야매입니까? 여기 한번 혹시라도 얘기하고 싶은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매예요? 그분들 크로스피터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크로스피터입니다. 예, 오너분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거를 안 하는 것 뿐이고 그거에 대한 거는 HQ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크로스핏 한 커뮤니티 소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내년 계획이 오픈과 같은 대회를 내년 초에 이 펑셔널 피트니스 페더레이션에서 오픈 같은 대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 만들려고 하고 있고가 아니라 만들 겁니다. 네. 만들어서 뭐 정식 지부 비정식 지부 필요 없어요. 그냥 펑셔널 피트니스라는 걸 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내년에 개설을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 막 이렇게 지부 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펑셔널 피트니스를 홍보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크로스핏이 안 되길 바라고 크로스핏이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요 시기를 틈타 가지고 제가 막 그런 사람들을 야 이쪽으로 넘어와 야 크로스핏 버리고 왜냐면 저도 체육관 지금 정식 지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 각자 생각이 있는 겁니다. 크로스핏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정식 지불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나름의 어떤 로열티를 갖고 있는 분들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계속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잘 판단을 해서 할 거고요.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되 제가 이 펑셔널 피트니스 페더레이션에서 대회하고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나 다 환영해요.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뭐 펑셔널 피트니스, 스트렝스, 뭐 카디오 운동을 하시는 분 모든 분들 다 환영입니다. 뭐 지부 등록을 했으니까 뭐 우리가 뭐 상위에 있고 아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평등하게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협회에 가맹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절차를 간소화시키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뭐 차근차근 진행을 할 건데 결국은 이 펑셔널 피트니스 페더레이션에서 추구하는 거는 비영리 단체고 많은 전 세계의 지부들을 만들어서 올림픽 무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세계 생활체육 대전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 세계 생활체육 총회 축제 스포츠 대회 여기에 이제 마스터즈 IF3에서 지정한 마스터즈 선수들은 올해 잡혀 있었어요. 포르투갈에서.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좀 코로나 여파로 좀 하기가 어렵게 됐죠. 만약에 이 IF3가 정말로 잘 운영을 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올림픽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 후대, 제 아들, 뭐 주니어 이런 애들 다 올림픽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셨던 운동을 가지고 올림픽 선수가 될지 그거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하는 거죠. 예. 뭐 저는 안 되리라고 보진 않아요. 제가 이끌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팔로잉을 할 거고요. 그 올림픽에 가는 그런 길에 뭐 이 대한민국에서 하는 지부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길게 보고 왜냐면 저는 이런 체육관 비즈니스도 그렇고 크로스핏과 관련된 이 일을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뭐 그 협회를 스타트해서 한 5년 10년 후에 정말 빠르면 올림픽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네 우리가 하는 운동을 가지고 국가대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간다고 해도 대한체육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죠. 저희는 대한체육회 기준으로 보면 그냥 운동 동호인이지 운동 선수는 아니에요. 이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국가적인 관점에서 봐서도 운동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지금 이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또 크로스핏이나 이런 펑셔널 피트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운동을 하시고 또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컨텐츠가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차츰차츰 이런 협회에 대한 소식도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